친구가 20대 중반에 면허 따고 건설회사 취직해서 3개월 동안 레바 3번 잡아봤는데 일이 없다고 그만 나오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일 없어서 잘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진짜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보 기사 때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일단 오늘 작업 같은 거 간단히 설명하면, 낙엽 떨어진 거 다 밀어내기. 겨울철에 이게 비가 오면요, 축구를 따라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도로를 따라서 물이 흘러서 그 도로에 물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그거를 얼음 방지하기 위해서 축구 안에 있는 이런 잡쓰레기들을 싹 한더블로 긁어줍니다.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위험하죠. 굴삭기 자격증은 있는데 월급 100만원 받고 일부터 배워야 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근데 뭐 제가 김희진님의 인생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쪽 계통이 뭐 최저시급 따지고 뭐 돈 따지고 이렇게 배우는 게 애매한 게, 사실 초보를 가르치는 그 사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필요성을 느껴야지 그나마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어느 정도 밥벌이를 하면은 얘 초보에서 좀 벗어날 만 하면은 그때 월급을 좀 크게 해주죠. 왜냐면 딴 데 갈까봐, 이 기술을 갖고 이 정도 다른 데 갈까봐 월급을 그때부터 높여주죠. 처음에는 사실 그 사장님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우리를 키울 이유가 없어요.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그게 인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인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당장 맞잖아요. 내가 남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남이 날 찾죠. 필요 없으면 안 찾잖아요. 나 같은 인맥이 아무리 많으면 뭐야, 내가 필요가 없는데. 그게 결국엔 필요한 사람들이 인맥으로 쌓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장비 기술은 딸리지만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죠. 일단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이게 진입하려면 나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짜봐요. 나 가운데 놓고, 기술은 좀 못하지만 기술, 뭐 성실함, 뭐 그래도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쭉 나열해 보세요. 그럼 자아성찰을 처음에는 자아성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 상하더라도 어쨌든 그 배운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자존심 상해가면서 배운 거잖아요. 나한테 어쨌든 득이 되잖아요. 그럼 빨리 자아성찰해서 빨리 배우고 빨리 나와야 돼. 현재 지게차 현장에서 3년 차인데 굴삭기도 배우고 싶어서요. 욕심쟁이시군요. 굴삭기 배우려면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다 내려놓고 굴삭기 집중해도 될까 말까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닌데, 뭐 높은 확률로 한 가지 굴삭기에 입문하려면 대부분 그냥 굴삭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대학 공부도 하고 돈 벌면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싶다, 이거 안 되거든요. 공부할 거면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돈 벌면서 절대 공부 못해요. 물론 제가 공부는 안 해봤지만 돈을 벌면서 공부해보려고 해보긴 했어요. 제 입장에서 공부가 안 되지. 그러니까 공부해보신 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힘들고, 제 입장에서는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힘들어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힘들고 대부분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걸 좀 느꼈습니다. 저도 자격증 면허 따니 뭔가 좀 해낸 것 같은 착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그냥 내 자기소개서에 자격증을 쓸 수 있는 정도? 굴삭기 자격증은 갖고만 있어도 어디다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좋잖아요. 맞아요. 지게차 배울 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배우려고 그럴 때 욕도 많이 먹고 돈도 조금 받잖아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 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진짜 나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초보인데. 근데 얘가 막 배우겠다고 그러고 막 자세가 돼 있고 막 진짜 막 쉬는 날 와서 일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배우겠다 그러고, 얼마나, 그럼 나 같아도 가르쳐주고 싶겠다. 그냥 중기 사무실 찾아가 보세요. 그냥 취직하려면 건설회사나 기사 타고 싶습니다 이래봐야 한번 그 정도 절실함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절실하다면. 이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물어봤다는 거는 절실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절실하면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서 편안하고 안 해도 되겠지 하니까 안 하고 게을러지는 거지, 진짜 해야 될 거는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이거 안 하면 죽는구나, 굶어 죽겠구나, 죽으면 안 되잖아 뭐라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제 생각은 그래요. 뭔가 내가 힘들다는 거는 그만큼 진짜 힘들면 힘든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냥 돌이켜봤을 때 그때 힘들었는데, 진짜 내가 힘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그게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더 힘들게 하죠. 솔직히 저 건설회사 다닐 때 초보 기사 때 좀 어떻게 일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기억이,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것 같아. 힘든다는 생각 들 새가 없었죠.
이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절실하면 한다니까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본인이 절실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 그래서 나가자마자 그냥 어디 중기사무실 들어가서 뭐 하든 거기서부터 그러면 뭐 저는 뭐 그런 성격이 아니고 뭐 이래버리면 벌써 틀린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거. 저는 성격상 그렇게 남한테 말도 못 걸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이게 진짜로 사람이 본인한테 닥치고 필요한 거는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면서 조금만 욕심부려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으면 그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다른 부분에서 입장에서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압박을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맨날 술 먹고 집에서 그냥 잡니다. 그러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일상 속에서 운동을 하자인데 일단 일 끝나고 차를 일부러 멀리 주차해 놓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일단 띵걸음으로 그냥 가벼운 띵걸음 있잖아요. 그냥 걷는 거보다 조금 빠른 띵걸음으로 집까지 뛰어갑니다. 그렇게 매일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한 적당히 한 3km, 4km 정도에 일부러 그 멀리다 주차를 해놔요. 어쨌든 집엔 가야 되잖아. 저녁 끝나면. 그럼 거기까지 띵걸음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 조금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뛰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가야 되고 현장에는 또 빵꾸 내면은 또 빵꾸 냈다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뜬다고. 아침 저녁으로. 오늘 또 눈 밟으면서 떴는데 눈이 미끄러워서 뭐 제대로 뛰지 못했지만 그렇게 저는 압박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할부도 일부러 안 갚아요. 다 갚을 수 있는데 내 스스로 낙태해지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저는 차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방법을 써보세요. 본인이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결심을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운동으로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도 압박을 주는 거야. 어쩔 수 없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만 뭔가 되더라고요. 장비 쪽 입문한 것도 뭐 물론 작은 아빠가 뭐 얘기 들어서 그렇게 해서 입문한 것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진짜 애들 제 주변에 다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오고 막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데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서 딱 그 시점에 작은 아빠가 저를 꼬셨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하면서도 제가 미술을 했었기 때문에 미술로 접목시켜 갖고 재밌게 했지 하고 싶어서 이거 해야겠다 하진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리고 장비도 이제 내 사업하려고 내 거를 할부로 샀지만 이것도 할부 갚으려면 어쨌든 한 달에 최소 그래도 한 10일은 20일은 일해야죠. 다달이 20일은. 근데 그게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잠깐만요. 댓글 좀 읽을게요. 무기사 탈 때 적어도 6개월은 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빨리 깨우치고 나오면은 뭐 두 달 만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나와서 차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차 사갖고 본인이 바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냥 자격증 따자마자 차 사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임무는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고 뭐 성공이라고 하는 뭐 기준도 다르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절실한 분들이 입문하신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냥 차라리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하라는 거예요. 면접을 뭐 100군데를 넣어보든 이력서를 100군데를 넣어보든 당장 굴삭기 일하는 장비한테 가갖고 기사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든 절실하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한다는 건 편하다는 거죠. 뭔가. 근데 지금 뭐 번예지만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그 통로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는 초보분들을 입문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타는 초보분들을 취직은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처음 타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입문시켜 드리기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하시면은 저랑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 타시고 그냥 일도 좀 나가 보셨고 이런 그냥 1, 2년 타셨던 초보 기사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원주권 내에서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건 자신 있어요. 지금 구한다는 데 많거든요. 가서 면접 한번 보시고 일도 좀 해보세요. 겨울에 일하신 거기 바쁜 사무실이어갖고 제가 한번 그것 때문에 연락드리는 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완전 생초보인데 자격증 어제 땄는데 이거는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 여력이 안 돼. 그럼 제 일을 포기하고서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솔직히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타다가 초보 기사분들이 다른데 뭐 취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결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 정도는 돼요. 연결 시켜주고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아예 초보자분들은 신경 쓰기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는 이제 본인이 해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실해서 저한테 전화 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일단 제 삶을 살아야 되고 나중에 원주 포크맨님이 약간 노후 대비를 초보 그 실습 학원을 차리려고 그러시거든요.
뭐 그때 가서 좀 다시 저희 얘기를 나눠보죠. 진짜 바로 취직할 수 있게끔 실전 학원을 차릴 거예요. 야, 나중에 그때 가면 뭐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일이 없어서 방학입니다. 저도 없어요. 원주 일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맨날 일을 해갖고 뭐 원주에 매일 일이 있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원주에 일 없어요. 친구가 20대 중반에 면허 따고 건설회사 취직해서 3개월 동안 레바 3번 잡아봤는데 일이 없다고 그만 나오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일 없어서 잘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진짜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보 기사 때 일 겁나 많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초보여도 장비면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게 그 지역이 바빠야 돼. 내가 초보로 취직했을 때. 저는 크라샷 녹복 끼고 색칠하고 있습니다. 일도 없고 심지어 이러고 앉아있어요. 진짜 요즘 불경기라 일이 많이 없네요. 지역 운빨이 좀 있죠. 지역에 돈이 많아야 되고 건설 경기가 좋아야지. 공사 많은 곳으로 이동해서 배우는 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죠. 근데 어쨌든 공사가 많은 데를 가야 돼. 저희가 일을 하려면 공사판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일 많은 데로 가야지. 실제로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자리 잡으신 분들 계세요. 거기서 일하다가 그쪽 지역 여자분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그쪽 지역으로 아예 연고지를 잡으신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이제 좋은 게 어딜 가든 일단은 먹고는 산다 이 기술만 있으면 굶어 죽진 않아요. 뭐 제가 이 장비 사업하다 망하면 기사 타면 되는 거고 기사 자리 없으면 스페어 타다가 또 기사 뭐 캐스팅 당하면 또 캐스팅 당하면 되는 거고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저는 1월에 실기 면허 합격하면서 바로 아버지 텐장비 일하시는 현장이라도 가서 뭐라도 해볼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가족 중에 장비 하시는 분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야죠. 근데 그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아버지가 장비 타신다고 그 아버지 밑에서 대부분들 아들이 일을 할 것 같은데 대부분 따로 하시거나 따로 합니다. 저도 작은 아빠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사 탔어요. 작은 아빠가 기사 타라고 350 주겠다고 꼬셔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기사 탔습니다. 이게 뭔지 모를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서로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아빠로서 아들로서의. 그래서 대부분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대부분이 따로 하셔. 아빠가 장비를 하더라도 독립을 해서 서로 독립해서 서로 인격체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사장님이면은 그 잔소리를 듣고 하겠는데 아빠니까 좀 막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약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대부분 뭐 가족 중에 이제 당장에 가까운 가족 아버지라도 장비를 하시는 분들이어도 그거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거 좋을 것 같잖아요. 막상 저걸 가진 사람은 또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남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죠. 사업은 대출 2억 캐피탈 빌려서 스스로 했어요.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같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같은 나이에 누구는 저만큼 가 있고 누구는 요만큼 가 있고 이게 다 있다니까요.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예를 들면 식당 사업을 하려고 식당을 차린 사람과 요리사의 꿈꾸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식당을 차린 사람이랑 올라가는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올라가는 방향이 달라요. 누구는 저만큼 가 있고 누구는 이만큼 가 있고 누구는 식당을 키워서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몇 수십 개씩 만들어서 자산가가 돼 있고 또 누구는 요리사의 마음으로 맛집이 돼갖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갖고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내가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장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진짜 1등이 될 건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죽어라 숫자란 뒤 현장 응모하면서 굴려서 매달 1,000만원씩 벌었다. 상남자인데요. 상남자. 그게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머리부터 뒤밀고 보거든요. 제 스타일도. 현장에서 괜히 어영부영 수적대고 있으면 그냥 일단 해보자 그래요. 일단 하다 보면 뭐 답 나오겠지. 조사장 이거 될까? 이거 안 되지 않을까? 조사장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일단 해보자고. 바가지 꽂고 보자고. 하고 보자고. 하다 보면 또 답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하면 돼요. 이 현장이 또 그렇더라고. 꼭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계획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또 계획은 안 하진 않지만 하다 보면 다 답이 나오더라고. 너무 골머리 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은퇴하시면 제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20대가 없어요 지금. 형님들 보면 친구분들끼리 뭉쳐갖고 이렇게 되게 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저희는 없어. 있으면 카톡 좀 남겨주세요. 3더블 서로 같이 일 주고 좀 이렇게 저희처럼 저희 으쌰으쌰 해봅시다.